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아니죠, 여성시대. 엔드게임에서 위기에 빠진 스파이더맨을 구출하면서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 히어로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캡틴 마블을 비롯해 완다, 가모라, 발키리 등 어벤져스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여성 히어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여성 히어로와 빌런 통틀어 어떤 인물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이 많았던 이전과는 달리 엔드게임에서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멘티스입니다. 스트레인지가 열어준 포털을 타고 가오갤 멤버들과 함께 지구로 도착했는데요. 타노스를 처치하러 달려가는 모습에서 캡틴과 함께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멘티스의 신체 내구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떨어지는 바위에 맞거나 높은 위치에서 추락해도 멀쩡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에고나 타노스처럼 강력한 인물까지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멘티스가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멘티스가 격투 실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MCU 히어로 순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을 봐라는 샘의 대사 이후 팔콘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블랙팬서 오코예와 함께 등장한 슈리입니다. 블랙팬서에서의 포지션이 천재 과학자였기 때문에 전장에 참여한 모습이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두 개의 건틀렛을 착용해 적들을 제압하는가 하면 타노스까지 내동댕이 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어지는 후속편에서 전사로 활약하게 될 밑밥을 깔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재 과학자이자 의사이며 전사의 포지션까지 슈리의 존재감이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엔드게임에서 모습을 비출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국 등장하지 않았던 나키아입니다. 블랙팬서의 연인이자 와칸다 외부 스파이로서 다양한 작전에 활약하고 있는데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건곤곤과 비슷한 두 개의 무기를 다루는 솜씨가 상당히 예사롭지 않았으며 결국 킬몬거에게 밀리긴 했지만 출중한 전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만큼 이어지는 후속편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 최정예 부대 도라 밀라 제일 리더 오코예입니다. 비브라늄 무기를 들고 싸우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격력은 최고 수준이며 초인으로 각성한 킬몬거까지 잠시나마 제압하는 등 전투 기량으로만 놓고 보자면 블랙 위도우의 아성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엔드게임에서는 콜버스까지 단칼에 리타이어 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엔드게임 포스터에도 큼지막하게 실린 만큼 마블에서 오코예의 활약을 적극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팬서 후속편 역시 확정적이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가 사라진 인간형 여성 히어로의 빈자리를 오코예가 채워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엔드게임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블랙 위도우입니다. 초인들과 외계인들이 난무하는 MCU 세계에서 인간의 스펙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처음 다뤄본 치타오리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전기 스틱을 이용해 울트론과 아웃라이더를 상대로 무쌍 난무를 펼치는 등 어디서 몰래 혈청을 맡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진정한 매력은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특유의 배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피어스와 정부에게 엿이나 먹으라며 당찬 모습을 보이거나 타노스 정예 부대인 블랙 오더에게까지 엿이나 먹으라고 눈을 부라리는 등 에고나 도르마무가 쳐들어와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배짱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안타깝게 사라진 만큼 그녀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봉될 프리퀄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노스의 자식이자 가무라와 의자매를 맺은 네뷸라입니다. 총애를 받았던 가무라와는 달리 대놓고 무시를 당하거나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등 타노스의 자식 중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타노스에게 저평가당한 인물이지만 가무라와의 1대1 대전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몸이 기계로 개조된 것 때문인지 신체 스펙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과거의 가모라가 등장한 만큼 가오갤과 함께 언니를 찾는 여정을 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르와 로키 형제에 이은 자매들의 케미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블랙 오더의 홍일점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입니다. 타노스의 정예 부대답게 비전과 완다를 기습하는 데 성공했으며 블랙 위도우와 오코예를 동시에 압도할 정도로 뛰어난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전용 스피어에서 발사되는 충격파를 이용해 원거리 공격 및 화려한 검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네뷸라가 매번 임무를 실패했다는 타노스의 대사나 프록시마가 블랙 오더 멤버로 지목된 걸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네뷸라보다는 기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벤져스 멤버들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에보니모가 사라진 시점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리더십까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외모로 많은 팬들을 양산했는데요. 다시 한번 프록시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타노스에게 살해당했지만 결국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재등장한 가모라입니다. 아쉽게 엔드게임에서는 액션 장면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타노스가 총애했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여전사였던 만큼 신체 스펙과 전투 스킬은 상당히 우월한 편입니다. 밀라노십에 매달린 듀렉스를 한 손으로 잡고 버티는가 하면 전투기에서 떨어져 나간 캐논을 번쩍 든 채로 엄청난 공격을 시전하는 등 그야말로 미친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가오갤 멤버들이 고전했던 우주 괴물의 약점을 노리는가 하면 비록 환상이었지만 타노스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성공시키는 등 신체 스펙뿐만 아니라 전술과 기량적인 면에서도 다른 가오갤 멤버들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하는 인물이나 마법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백병전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중위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블 영화 최초로 여성 히어로의 이름을 타이틀에 올린 와스프입니다. 앤트맨을 가르친 스승답게 격투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최상위권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앤트맨 슈트에는 없었던 비행 능력이나 핌 블라스트를 사용하는 등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핌 입자를 활용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와스프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앤트맨처럼 커지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빠른 비행 능력을 이용해 벌처럼 쏘아대는 공격을 주 특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작아진 상태에서 적들을 교란시키는 스타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가족들과 다시 재회한 만큼 앤트맨과의 케미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에 등장했던 빌런 고스트입니다. 예전 행크 핌의 동료였던 일라이어스 스타의 딸이며 아버지의 양자 실험 도중 폭발에 휩쓸리면서 사물을 통과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듀렉스와 비전의 페이징 능력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자유자재로 페이징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전과는 달리 세포가 찢어지는 현상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MCU 히어로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앤트맨과 와스프를 쌈 싸먹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당에서 고스트와 첫 대면한 와스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앤트맨 역시 정면 승부는커녕 교란시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는 다급해진 고스트가 이성을 잃어감에 따라 앤트맨과 와스프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죄인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이 완쾌되지 않은 고스트를 위해 양자 에너지를 모으게 되는데요. 엔드게임에서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스트가 없었더라면 우주의 절반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토르의 친위대이자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시프입니다. 아스가르드 친위대인 이상 기본적인 신체 내구도는 지구인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딘의 비밀 병기인 디스트로이어까지 단번에 칼을 꽂아 넣는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토르와 함께 전장에 앞장서는가 하면
헬라와 발키리가 사라진 현 시대에서 유일하게 아스가르드 최고의 여전사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토르와 묘한 눈빛을 주고받거나 오딘이 며느리로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죄인이 나타나자 그녀를 째려보는 등 여러모로 많은 떡밥을 안고 있었지만 라그나로크부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토르 트릴로지는 많은 배우들이 교체되거나 하차한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하루빨리 시프도 마블의 여성 부대에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엔드게임에서 뚱르가 된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프리가입니다. 실제로 비중이 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프리가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녀들과 함께 자란 덕분인지 토르가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정도로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완다의 염력처럼 공격 형태의 마법이 아닌 스트레인지나 에이션트 1처럼 미래를 예지하는 것과 비슷한 계열임을 알 수 있으며 로키에게 마법을 전수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법 능력뿐만 아니라 다크 엘프들의 수장이었던 말레키스까지 압도할 정도로 무술 실력 또한 상당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어벤져스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토르와 로키의 어머니였으며 오딘처럼 전쟁을 좋아했던 남자의 아내란 점을 생각해본다면 프리가의 능력이 강력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자신의 운명보다는 아들의 다이어트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모로 MCU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블의 강력한 여성 히어로와 빌런, 하위권에서 중상위권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 여성 히어로들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